너가 방학이 이번에 좀 길잖아. 이만큼 근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다 너희가 뭐냐 1학년들 때문에 그런 거라며. 고교학점제 관련해가지고 교실 공사해야 돼서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이전 1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생들이네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고교학점제가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23페이지 펴시고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읽으시면서 역시 하던 대로 첫 문단 독해에서 해주자를 많이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또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있으면 최대한 뽑아내시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게 평가원 질문이거나 모의고사 기출 정도만 돼도 조금 더 잘 보여요. 정보가 뽑아내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수특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숙제로 드리는 뒷부분들 있죠? 그 뒷부분 모의고사를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한번 첫 문단도 해봅시다, 여러분. 별로 긴 첫 문단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 지문은 누가 봐도 과학기술 지문이고요. 1첫 문단도 그래서 뭐 엄청 거창한 정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철학 지문이나 사회문화 지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꼼꼼하게 보기는 어렵죠. 그냥 단순한 정보들 정의의 나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봅시다. 1문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으로 자 정리됐죠.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글 전체를 읽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가 꽤나 중요하게 다가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사물에 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해준대.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는 뭐야? 사물에 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산업, 행정,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대요. 오늘날 현대네, 그치? 현대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즉 일상에서 쓰이는 일상용 데이터베이스 이런 뜻이죠.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가 된대요. 즉 우리는 앞으로 뭘 다룰 거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것. 즉 범위가 조금 축소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얘는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을 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그냥 우리는 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표 1,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 1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로 나타내어 정리하는 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이때 표를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데 즉 표는 하나의 이름을 갖는다는 거네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같은 이름을 갖는 표가 둘 이상 존재할 수 없게. 왜냐?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엑셀에서 파일 저장하다 보면 그냥 1, 2가 자동으로 붙어요. 같은 이름이면. 자, 릴레이션의 이름은, 표의 이름은 그것이 다루는 개체, 다른 말로 하면 엔티티라고 나와 있네요. 그것을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즉
릴레이션, 표의 이름은 그 표가 다루는 것이 나타나도록 부여가 된다라는 거는 그 전부네요.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나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즉 실체라는 건 실제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개체라고 묶어서 얘기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별 얘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문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정도를 일단 뽑아낼 수 있겠죠. 왜냐? 수많은 작은 따옴표와 정보 중에서 얘가 첫 문단에서 언급된 것의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므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는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은 일단은 릴레이션이라는 표와 그리고 개체라는 엔티티 정도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개념이 나와야 하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거와 관련된 릴레이션 같은 것들 있죠. 릴레이션과 관련된, 다른 말로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건 누가 봐도 기술 지문이잖아. 그치?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아가야 좋은 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친절하게도 이 지문은 표가 다 보여져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표랑 개념을 비교하면서 읽어나가도 되는 거야. 그죠? 자, 보니까 어때? 표 딱 나와 있고 그 밑에 표 1이라고 써있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 이거를? 하나의 릴레이션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얘 이름이 표 1이라는 거는 이 릴레이션, 이 표 1과 같은 걸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대. 아, 그럼 표 1의 제목은 뭐야? 학생인 거야. 그럼 이 릴레이션이라는 것의 제목은 학생인 거고 학생이라는 다른 릴레이션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릴레이션은 각각의 열이 우리가 뭔지 몰라도 돼. 왜냐?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그럼 열은 가로야 세로야? 세로. 그치?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할 거래. 그리고 속성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차수라고 할 거래. 그러면은 이 열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곧 뭐예요? 속성이고요. 이 분류 기준들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차수는 몇 개예요? 여기서는 3개.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 세로의 항목이 총 몇 개냐는 물어보는 거야. 3개의 항목이죠. 자,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은 그럼 뭐겠어? 열이 세로라고 했으니까 행은 가로가 되겠네. 그치? 요 행을 튜플이라고 할 거래. 그쵸? 그럼 튜플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할 거래. 우리가 아까 속성의 수는 차수라고 할 건데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라고 한다는 거. 갑자기 수를 가리키는 말도 당연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표를 이해하고 개수를 재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럼 뭐가 어렵냐? 이 처음 보는 영어로 된 개념들을 우리가 번역하는 게 어려운 거야. 끼워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4개래. 즉 왜? 정보가 4줄 있잖아. 그쵸? 정보를 다룬 튜플의 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대. 그쵸? 그 5번 학생, 6번 학생 계속 늘어나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릴레이션에서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즉 학번, 학생 이름, 이메일과 같은 그 분류 기준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쵸? 차수의 최소값은 무조건 1. 그리고 릴레이션에서 튜플, 학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튜플은 그래서 0개일 수도 있으니까 카디널리티 최소값은 0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것들의 개념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개념 이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 문단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리면 그 표에 써놓으면 돼. 그쵸? 가로에다가 뭐 우리가
열이라고 써두고 속성이라고 써두고 차수라고 써두면 되는 거고 세로에다가 튜플, 카리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표 2로 갑니다. 릴레이션에서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속성을 추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그렇구나.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표 1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과 지도교수 휴대전화 번호라는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해서 표 2를 만들었대. 그럼 이제 속성의 수인 차수가 5개가 된 상황인 거야. 만약 가정입니다. 그럼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정이니까.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고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때부터 이 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의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는 표가 되는 거야.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는 게 비문학의 순서겠죠. 자, 예를 들어 그럼 이제부터 문제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류대명 학생의 튜플을 삭제한대. 맨 밑에 학생이죠. 만약에 이 사람의 정보를 지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땡우라는 지도교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삭제가 돼서 이 사람 정보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땡우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진대. 학생을 지웠기 때문에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세 번째 튜플, 세 번째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은 첫 번째 튜플에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그 세 번째만 바꿨을 때 얘기인 거야. 그치? 같은 사람이니까 요걸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 손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것인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 그치? 왜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다르니까. 그럼 이를 방지하는 해결책이죠. 표에 있는 손땡철 교수의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가지고 다 바꿔줘야 돼.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만약에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데이터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다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김땡형이라는 교수는 지도 학생은 없어. 그렇지만 그의 휴대전화를 기록하고 싶어. 그렇다면 일단 튜플은 추가를 해야 돼. 그 대신에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3개가 생기죠. 왜? 학생이 없으니까 학번, 학생 이름, 이메일 요 칸이 비워지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가리켜 널값을 갖는다라고 한대. 널값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널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유익하대. 그럼 만들면 안 돼야 아니면 최대한 만들지 마야? 최대한 만들지 맞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데이터 관리가 조금 힘들어지므로 이왕이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이제 표 세 번째예요. 이런 문제는 즉 우리가 이 문단에서 언급한 게 다 문제인 거야. 표에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대요. 표 3의 기숙사 사생 릴레이션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뭐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튜플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속성값이 없는 널값인 튜플을 채우는 거. 그 문제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지. 그런 문제가 요 표 3에서는 안 생긴대. 즉 표 3은 표 2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치? 그럼 이 문단의 문제의 해결책이 뭐일 거야? 표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존 사상의 튜플을 삭제할 수 있고요. 남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가 있으며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가 있대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 문단의 핵심이 되겠네. 두 표의 근본적인 차이는 표 3이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한 것인 반면에 표 2는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객체, 다른 말로 하면 엔티티죠. 관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표 2 같은 경우에는 개체를 2개를 넣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표 2는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는 지도 교수에 대한 것이다. 릴레이션의 이름은 여러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릴레이션의 규칙은 뭐다? 엔티티가 하나만 쓰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 표 2는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2를 2개로 쪼개. 그렇지만 우리가 표 1에다가 표 2에다가 그 학생 릴레이션에다가 교수 이름을 넣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그죠? 왜냐? 그 이유가 나오죠.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적인 정보고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 릴레이션에다가 지도교수 이름의 소속도 집어넣어. 근데 이때 핵심은 뭐야? 지도교수가 아니고 학생의 핵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교수에 대한 핵심은 이미 지도교수 릴레이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메인이 아닌 정보로 넣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메인 정보가 따로 있으니까 표가.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지정받아야 한대. 그러니까 우리 3문단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예요? 기본 키라는 정보입니다. 3문단이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표 3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기본 키인데 이 기본 키가 뭐 중에 하나야? 표 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본 키는 튜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져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대. 자, 표 3의 경우에는 이름이 기본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대.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통념인 거야. 그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 통념이야. 그러면은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지. 이때 반박이 무조건 핵심.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면 적절하지 않다. 즉, 뭔 안 된다? 이름은 안 된다가 핵심인 거야. 반면에, 그럼 되는 거 나오겠죠? 사생 번호, 학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학번이죠. 두 선생이 공유할 수 없으므로 기본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럼 우리 뭘 써야 된다? 기본 키를 써야 한다. 그리고 기본 키에는 널값, 즉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보면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다시 언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의 글이에요. 그쵸?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기술 지문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그걸 해결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면서 표에다가 그 개념을 대입할 줄만 알면 되는 매우 쉬운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별거 없지만 한번 구조도 정리해 봅시다. 별거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별로 정리할 게 없죠. 일단은 요즘은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은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줄여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갈 거야. 그쵸? 그럼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뭐다? 릴레이션이라는 표가 핵심이다 라는 게 1문단의 내용.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표입니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이라는 표를 기반으로 짜인거림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션과 관련된 개념이 이 문단에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 단순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안 만들어도 돼요. 저는 이거 이해하기 편하라고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학번, 학생 이름, 이메일이 나오죠. 그래서 학번, 학생 이름, 이메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로값이니까 열이고요. 이 열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열이에요. 강축이니까. 요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요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차수는 3개가 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 표를 만들면 반드시 최소 하나의 분류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요 차수의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수입니다. 정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은 우리 세로축을 좀 봐야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있죠. 학번이 뭐 1, 2, 3 있을 거고, 이름도 A, B, C 있을 거고, 뭐 이메일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튜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할 거다. 근데 어쨌든 요 개수, 요 줄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표의 이름은 뭐예요? 학생이죠. 그러면은 요 학생은 뭘 가리키는 말이다? 개체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한다. 릴레이션의 개체를 가리켜야 하는 말이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겠네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릴레이션의 개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추가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어디에 나온다? 3문단에 싹 다 묶여서 나온다. 그래서 요 문제를 진짜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딱 이렇게만 요약할 수 있어요. 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즉 튜플을 삭제하거나 또는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또는 튜플을 추가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 해결책의 내용이 표 3이 나오는 4문단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묶여서 언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의 개체만 넣는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의 개체. 교수와 학생 이렇게 묶지 말고 하나만 넣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결책이 뭐예요? 기본키. 이게 전부입니다. 그쵸? 해결책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 이게 긴 내용의 전부죠. 아시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기본키는 반드시 뭐 넣는데 널 값이 있으면 안 돼.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끝.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응용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핵심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좀 길게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쓴 거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추가하면 좋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기본 키에 대한 개념을 더 적어도 되고요. 이 개체에 대한 개념을 더 적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쉬었다가 뒤에 우리들 하던 대로 해당되는 문제랑 보이는 것을 풀고 숙제 검사할 겁니다. 숙제 오늘 못했으면 남길 거니까요. 시간이 좀 있어서 얼른 숙제 처리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4시 5분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